최근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 9천 명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10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달 인당 평균 이렇게 170만 4천 원까지 올랐고요. 또 올해 10월까지 지급액을 다 합하면 10조 원을 넘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라면 올해 지급액은 코로나가 터졌던 지난 2021년 이후 사상 최대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고용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건데 특히 이 건설업 부진이 큰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신규 신청자가 이번 달에 크게 증가한 가운데 도소매, 제조, 그리고 정보통신업 등에서도 증가하였습니다. 10월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이 맞습니다. 건설업 고용 상황이 안 좋고 거기에서 또 일용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일감이 좀 잘 안 잡히니까 구직급여를 타러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 실적액이 자꾸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 회복을 좀 전망하기에는 여전히 어렵고, 실제로 지난달 건설업 실업급여 신청자는 13,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4% 급증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액이 늘어난 데는 일부 악의적인 반복 수급자들의 영향도 있는 걸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년 안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타간 경우는 2019년부터 이렇게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에는 11만 명에 달했습니다. 가장 많게는 24차례 총 9,300만 원이나 수령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6개월 이상 일하며 보험료를 내면 사실상 이 실업급여를 제한 없이 반복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미 만성적자 상태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6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 시 지급액을 50% 삭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충남에 사는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로 밀린 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꼬드김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 근무하고 있었지만 허위로 권고사직 처리한 뒤 실업급여 3,200만 원을 타냈습니다. 전북에 사는 C씨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년 4개월간 거짓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민 뒤 실업급여 1,7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위장 고용으로 고용보험 수급 요건을 갖춘 뒤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수급자 132명을 적발했습니다. 부정수급액은 12억 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거짓으로 타낸 사례들도 여럿 적발됐습니다. 부산의 한 회사에서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D씨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3,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여기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까지 위장 고용하고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제출해 3,100만 원을 별도로 받아냈습니다. 이 같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는 82명, 액수는 9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1억 9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4개 사업장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부정수급을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고액이어서 범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203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에서 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조울선입니다. 30대 이모 씨는 코로나 사태 당시 회사가 어려워지자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부정수급의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한번 회사를 그만두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쉽게 꽁돈 같은 느낌이긴 하잖아요. 지인 회사 2곳의 서류상 직원으로 등록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무 기간 180일을 채우고 퇴사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1,400만 원 넘게 챙겼습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무사 등 3명의 사업주는 4년에 걸쳐 82명의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월급을 주고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이런 가짜 직원들을 퇴사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게 한 뒤 절반을 떼어갔고 일자리 안정지원금 등도 받아내면서 국고보조금 12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세무사 하고 있으니까 완전하다고 그래서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그 한 금액은 1억인데 5배 떨어져서 6억 됐어요. 이렇게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되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챙긴 돈의 최대 5배에 달하고 사기 혐의까지 적용되면 형사처벌 형량도 무겁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로서 인정이 돼서 일반적인 사기보다는 좀 높은 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매년 2만 건이 넘는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있고 그 금액도 270억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 수급은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정년이 지난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 1년 단위로 회사와 계약을 하는데 일부 기사들이 1년 계약하고 6개월 실업급여 받으며 쉬는 관행까지 있다고 합니다. 택시 해봤자 한 달에 뭐 180에서 한 220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실수령을 하는데 아니 185만 원을 가만히 집에 앉아서 있어도 준다 그러니까 그건 못 받으면 바보다.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실업급여의 긍정적 측면이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편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SBS 박수리입니다.